네, 안녕하세요. 버키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또 아쿠아프로에 제가 놀러를 왔는데 못 보던 친구가 와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. 네, 아주 귀엽게 생긴 보거 친구인데 바로 크로스리버 보거라는 친구입니다. 네, 이름처럼 카메룬 크로스강에 서식하는 고유종인데요. 네, 이 친구는 지금 사이즈가 보시면은 한 20cm, 실제로 다 자라게 되면 40에서 50cm까지 자란다고 알려진 보거이거든요. 근데 또 비공식 자료에서는 1m까지 넘게 자란다고 돼 있긴 해요. (1m) 넘게 자라는 보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 한마디로 하면은 보거계의 끝판왕 보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희귀한 보거이거든요. 이 친구 가격이 10cm 정도, 얘 반만 할 때 100만원이 넘어가요.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. 옛날에는 한 3, 400, 5, 600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나이지리아, 카메룬 그쪽 지역, 아프리카 지역에서 채집을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그쪽 나라가 치안 문제가 장난이 아니래요. 나이지리아 북부 반군이랑 정부군이랑 내전으로 지금 채집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하거든요. 실제 일본분도 가셨고, 그래서 채집해서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끝판왕 보거, 지금 구하기 가장 어려운 보거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 크로스 리버를 키울 때 보거 특성상 원래 옛날에는 바닷물고기였을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민물로 적응된 개체일 건데 크로스 리버 강에 서식하는 순담수, 그러니까 약간의 소금기가 있거나 순담수에서 서식하는 보거입니다. 이런 친구들을 완전 해수로 사육하면 또 안 좋기도 하거든요.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, 또 아프리카 강의 특징이 pH가 7점대 이상, 그 강은 조개도 살다가 죽어 있고 그러니까 7점대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근데 또 얘네들 서식지 보면 좀 신기한 게, 유속이 빠른 곳, 너무 빠른 곳 말고 적당히 빠른 곳에서 서식하기도 하고, 또 가쪽으로 가면은 나뭇가지나 나뭇잎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, 그러니까 블랙워터처럼 그렇게 돼 있는 곳에서 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살다 보니까 pH가 되게 광범위하게 서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6.5에서 7.5 정도면 적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보거 키우면 되게 매력적인 게, 이런 게 사람을 알아본다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좀 영리하거든요. 눈도 굉장히 이뻐요. 눈도 약간 초점, 눈도 약간 에메랄드, 굉장히 이쁜 걸 볼 수가 있는데 귀엽다. 오, 뭐야. 이 맛에 보거를 키우는 거죠. 크로스 리버 특징은 어릴 때는 파아카 보거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. 파아카 보거가 또 아프리카 전역에 살다 보니까 크면서 이렇게 붉은 스팟이, 점이 흩어지면서 되게 이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어릴 때 왜 구분 안 된다고 하는지는 위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학명이 또 테트라오돈 푸스툴라투스인데, 그 뜻은 무엇이냐? 테트라오돈이 아프리카 담수보거 학명이거든요. 그래서 파아카도 그럴 거고, 또 누가 있죠? MBU, MBU 같은 애들도 다 테트라오돈이라는 학명을 쓰는데, 그 뜻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테트라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도는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입을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, 보거의 특징인 이빨이 되게 도드라져 있거든요. 4개의 이빨, 저 안쪽에는 지금 보이는데 4개의 이빨이라는 뜻을 가진 학명을 쓰고 있고, 얘네 또 사육할 때 이빨이 재밌는 게, 사람 손톱처럼 계속 자라요, 이빨이. 외국에서는 이빨을 갈아주는 경우도 있고요.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먹이를 못 먹기 때문에 이빨을 갈아줄 때도 있고, 뼈산호같이 좀 딱딱한 걸 넣어주면은 얘네가 이제 부셔서 먹어요. 그러면서 이를 스스로 갈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먹이로는
조개, 이런 딱딱한 먹이, 조개나 달팽이, 가재, 새우 같은 갑각류 이런 걸 넣어주면서 얘네가 이빨 자라는 거를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또 먹이 주실 때 비타민이 결핍될 수가 있어요. 너무 조개나 달팽이만 먹이면. 그래서 좀 사료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. 사료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부드러운 사료보다는 딱딱한 그런 사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우 귀여워.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눈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되게 신기한 친구입니다. 그래서 먹이는 뭐 수소곤충 막 뿐만 아니라 육상곤충도 잘 먹거든요. 갑충이죠. 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같은 것도 잘 먹고, 근데 그런 걸 먹이로 주고 싶진 않거든요. 사실 그런 걸 먹이로 주고 싶진 않고, 뭐 지렁이도 좋아하고 작은 물고기도 사냥해서 먹긴 하는데 그거는 어릴 때 이야기고, 근데 우리로 따지면 민물에 사는 다슬기나 뭐 그 애플 스네일, 뭐 우렁 이런 걸 좀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또 어떤 자료 보니까 완전 바다에 서식하는 굴, 홍합 이런 거는 주면 안 좋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, 자료상. 매니아들이 사육할 때 보면 바지락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굴이나 홍합 이런 거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. 왠지 그 영양 밸런스 문제 때문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수조물이 잘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, 크릴새우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. 민물에 사는 애라서 해수어 먹이는 지양하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똥꼬 발랄하네요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수초왕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해요. 수초를 잘 뜯지 않을 뿐더러 유목 같은 것도 잘 안 건들거든요.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땅에 막 비비거든요, 몸을. 그럴 땅을 파거나 버러웃하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바닥재에 심는 그런 수초는 피해 주시고, 이왕이면 유목에 감을 수 있는 활착 유목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. 소일도 바닥재로 쓰면 괜찮긴 한데 그 얘네가 땅을 판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먼지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재는 이왕이면 산호사 얇은 슈가 사이즈 막 그런 걸 추천드리고, 아니면 그냥 이런 적사 같은 거에 키우셔도 돼요. 여기는 수족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 안에 있는 거지 실제로 이쁘게 꾸며서 전시하면 굉장히 이쁘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게 합사, 물고기 합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, 지금 보면 여기에 비파, 나비 비파랑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사실 추천드리는 합사어는 아니고, 나비 비파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딱딱한 거를 보면 물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비파 같은 플레코 친구들은 딱딱하잖아요, 몸이. 비파 종류는 좀 피해 주시고, 그리고 안 되는 게 또 딱딱한, 또 서식지도 비슷한 폴리테루스 같은 것도 많이 뜯는다고 해요, 얘네 같은 경우는.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어종이면 또 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시클리드, 그쪽 서식지면 시클리드가 많겠죠? 그 친구들이랑은 좀 합사를 안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비슷한 크기의 또 물고기들, 뭐 다른 서식지라고 할지라도 뭐 비슷한 크기면 뭐 아이스팟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.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쏘가리나 아무리 온순해도 막 그런 친구들은 합사를 안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합사어가 괜찮을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, 외국 인스타그램 보니까 완전 작은 테트라, 중소형 테트라, 너무 큰 테트라 말고 완전 안 작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테트라 종류, 완전 작은,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. 빠르고 이런 애들은 무시를 좀 하는 편이고, 얘네가 작고 빠른 애들은 무시를 하고, 그리고 바브, 중소형 바브 이런 친구도 잘 지낸다고 해요. 그런 친구들하고 합사해서 키우면 굉장히 좀 재밌고, 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비파랑은 좀, 그러니까 뭐 그런 플레코류랑은 잘 안 맞는데, 또 아프리카에도 좀 비파 비슷한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이 되게 좀 작아요. 그런 좀 플레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뭐 오토신 같은 애들하고도 또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. 수초 사이에 숨어서 그런지 아무튼 오토싱은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엄두 못 낼 가격에 보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족관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고, 저는 그럼 얘 먹이 주는 영상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아유, 이뻐 이뻐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